많이 열리긴 했는데 그래도 유학은 출신 성분이 무조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자식들이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취만 흘러서 내버리면 탈북할 위험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나가 있으면 뭔가 좀 실력을 따지겠죠. 그래서 뭔가 유학비도 자체적으로 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봐서 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전액 다 내서 유학을 내버렸다면 요즘에는 유학비를 좀 부모가 댈 만한 능력이 있어요. 중앙당 간부 8과라는 데서 유학생들을 뽑는데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평양 외국어관에 모여요. 모여서 강습을 해요. 그래서 강습을 해서 아 얘는 진짜 머리가 진짜 아니네. 성분이 좋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얘는 머리가 정말 뭐네 하면 그냥 그거는 탈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관들도 이제 자녀들을 초등학생은 외교관도 못 데리고 나가요. 자녀를. 왜냐면 김일성이가 국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초등학생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서 한 명만 데리고 나가요. 한 명만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가족이 다 나가는 경우에 도주를 한다고 한 명을 인질로 쓰는 거야. 그래서 못 오는 외교관들, 주재관들, 상무관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 북한 상위층들만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어떻게 북한 대학 입시제도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좀 수능하고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갔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탈북을 했는데 저는 김정수 교원대학이라는 걸 다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많이 전국적으로 수능 날짜가 딱 정해져갖고 수능을 보는 맞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게 좀 공평해야 되니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예비 시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미 각 지역에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이런 막 큰 광장 같은 완전 엄청 큰 실내장에 막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진짜 과거급제 보듯이 몇백 명이 앉아서 보거든요. 전국이 같은 문제를 풀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국어, 수학, 화학, 물리 다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수, 김정은 혁명 역사까지 다 보는데 일단 거기 예비 시험에서 합격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처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학교마다 또 본트가 떨어져요. 지표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TO라고 그러나요? 뭐 김정수 교원대학 올해 10명만 간다. 뭐 어디 김책공대 오늘 올해 5명 간다. 이렇게 학교에 본트가 떨어지면 그 본트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서 또 교장한테 막 뇌물 써야 돼요. 그 본트를 따내면 본 시험을 대학교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만 학과 과정에서 점수에 따라 학과가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국어, 수학, 물리보다도 이 김일성, 김정일, 김씨 일가의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거기가 100점 만점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교 평준화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비평준화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명문 학교들이 많습니다. 선배님 나온 평양 외국어 학원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고교 서열제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들에게 명문대를 입학할 수 있는 TO를 다 구분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평양 외국어 학원이나 평양 제1중학교 이런 데서는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TO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 학원을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가 일반 서민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숙생활 해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사교육 학비 자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출발선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김일성대 간 친척이 저희 집안에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봐요. 왜냐면 이제처럼 뭐 경제학부나 이런 중요한 학부가 아니면 3만 불 가져라고 이미 얘기해요. 대학교에서. 뭐 여기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야 되겠대요.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야, 쟤 아빠 엄마 권력을 써서 들어왔어. 이거 취소돼야 되잖아요. 북한 학생들은 쟤 덕분에 우리가 컴퓨터 공부할 수 놓고 있다. 공부하지 않느냐. 미국적인데? 기부 입학이 하버드 기부 입학 똑같은데? 미국 시스템이에요, 미국 미국 시스템. 시스템이야. 약간 제가 그 희생자인 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평생 그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저는 경상유치원이라고 북한에서 되게 좋은 유치원에서 가야금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엘리트들은 초등학교 때 평양음악대학을 가요. 그게 스텝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다른 애들 유치원을 5살 때 갈 때 저는 4살 때 간 거예요. 3년 동안 아빠가 대학교 수준의 연주곡을 계속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피해몽이들도 이렇게 하고 음대를 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누가 봐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5명밖에 선발을 안 한대요. 음대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를 키우는 거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6등인 거예요. 그러니 그 5명은 저처럼 그런 유치원 가서 고생한 친구들도 아니었고 간부집 자식들이었어요. 돈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밀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의 실체예요. Yo, what's up? It's Wellmore. Check out our new music video for Hit It on the Foundry playlist right here on YouTube.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학생은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다 토대가 좋아. 적어도 중앙부처 국정이거나 뭐 도에서는 도당 부장 이상급은 돼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본 시험 칠 때 이제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지를 못 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생 여기 아버지가 이 사람은 중앙당 조직지도 부부장이야. 조직지도 제1부부장이야. 하면 선생들이 봐줄 수 있으니까 이후에 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학생 이름이 안 보이게 이렇게 철을 해서 성적을 하는데 매기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면 이제 아들한테 시키는 거지. 야, 너 저 수학 방정식 풀 때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삼각형을 하나 쳐놔. 쉬운지 알게. 여기다가 저 퀘스천 마크를 하나 쳐놔.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놓고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가는 거죠. 자, 시험이 수학 시험인데 방정식 어느 몇 페이지쯤에 퀘스천 마크가 빨갛게 돼 있어. 그거 우리 아들 거야. 그러면 지지면 돼. 선생님이 그걸 뒤져보고 답이 틀렸으면 고쳐주는 거야. 연필인가 막 연필. 100점 만점이면 한 선생님이. 90.8 이 정도는 매겨. 그럼 그건 완전 커트라인 지나가는 거거든. 90점 이상이니까. 그럼 김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가요. 그러면 시험 채점한 다음에 한 이틀쯤 지났다가 그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시험 채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차가 나오는 거죠. 아파트에. 우와. 그래서 차가 왔는데 그 차가 하나 갈 테니까 아파트에 몇 시까지 현관에 나와 있으세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 하얀 봉투 안에 중국 돈 3,000위안 얼마예요?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육 비리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은 학장명리의 예비 본트가 있고 조국당 비서의 예비 본트가 있고 간부지도원의 예비 본트가 있어요. 할당량이네. 있어요. 그게 네 그런 사람들이 자 모여서 의논을 해요. 자,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대상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냐? 3명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합시다. 네. 나한테도 또 이런 제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담임 교수가 있거든요. 그 담임 교수들한테 또 뇌물을 거려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입장으로 보면 좋죠. 그냥 4년 내내 이제 성적 계속 올려줘야 되고 네. 아. 년치 이제 그렇지. 네. 내 교수님마다 또 성적이 또 계속 또 따라줘야 되니까 그 교수님들하고 개별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이야. 하나만 알면 내가 써가지고 비리가 아니라 엔잡이야, 엔잡. 고정 장납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인정만 잘 잡아도. 윗선도 좋고 아래 단위도 좋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와 이거 20명만 받아줘도 끝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니 있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평양에서 좋은 고등학교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대학교를 손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이 가야 돼요. 5명 돈 많은 사람 5명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50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다 받아요. 가서 보고 제일 많은 액수의 애들을 집고 나머지 45명은 돈을 돌려줘요. 네, 지금 북한에서 네, 고등학교 원장님들 그렇게 자기가 책임 못 지는 애들한테 돈은 돌려줘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막 일어나. 되죠.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이런 입시 비리 같은 게 북한 사람이 횡행하고 우리는 사실은 여기도 세수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의 세수파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에 의해서 투자잖아요. 예컨대 누가 더 비싼 선생을 만나고 뭐 이런 식인데 저쪽은 그냥 이쪽은 경제 무한 경쟁 내에서의 그 자본 경쟁인데 저쪽은 사실은 관료주의니까 이제 뇌물 경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본주의는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유산이 없잖아요. 오직 내려오는 게 권력만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게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상위 1%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상위로 올라갈수록
비슷한 면모들이 남한과 북한 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체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특히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체는 진짜 닮았구나. 욕심은 정말 똑같다. 물론 그거를 발현하고 구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욕심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나이가 만 11살이에요. 11살이면 지금 한참 친구들하고 놀고 엄마 학원 가기 싫어하고 떼쓰고 막 이럴 때인데 지금 뭐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기는 관두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데를 가고 미사일 발사하는 거 뭐 이런 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좀 찾아다니나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좀 충격적인 사진을 좀 발견했거든요. 야, 이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경민 씨 이게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그 김정은 딸 주애잖아요. 예. 뭐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저게 무슨 군사 훈련 장면이나 좀 충격적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미사일 발사 그렇지. 이런 걸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뒤에는 또 군인 아저씨들. 맞아. 네, 그렇죠. 점프 입은 거 봐. 사실 미사일 발사보다 더 무서운 걸 사실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떤 걸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공수. 예. 이게 낙하 장면이. 네, 낙하산 장면이잖아요. 낙하하는 장면인데 네. 이게 왜 무서운 장면인지. 어우야. 아, 엉켰네. 바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은 건데요. 훈련을 진행하다가 군인분들이 그 낙하산이 안 펴지고 같이 꼬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분명히 같이 있죠. 엉킨 거네요. 엉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 저렇게 추락을 해서 추락이에요, 추락. 10여 명이 좀 중상을 입고 야 이거 봐요. 비행기도 이거 봐. 걸렸네.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망자까지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야, 이게 당시 이제 김정은과 딸 주애가 공수부대 이제 낙하 하강 훈련을 참관하러 온 건데 당시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신 사진이 공수부대 특수대 대원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하면서 네. 낙하산을 쫙 펴야 되는데 그렇죠. 바람이 워낙 부니까 낙하산이 이제 아예 수평으로 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낙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하거나 다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하고 딸 주애까지 직접 참관하러 왔는데 이 훈련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악조건 속에서 훈련을 강행하다가 10여 명이 사망 그리고 수십 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사건인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거를 주애는 망원경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걸 또 옆에서 김정은 환하게 웃고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나라에서 그 훈련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기온이 30몇 도만 올라가도 야외 훈련을 이제 자제시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악천후 속에서 공수훈련을 강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북한이잖아요. 그거 저 1호 행사잖아요. 그러면 1호 행사를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뭐 별 많이 단 사람들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훈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 때 바람이 세게 불는 날은 떨어져야지. 이러면 자기 목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보다는 병사들 몇 명이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들.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전쟁 때 바람 분다고 전쟁 안 하나? 그것 때문에 행사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딸까지 데려나왔는데 저거 보여준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전사 그 훈련을 담당했던 분들한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야 될 때는 간격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김정은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소총을 앞에 메고 낙하산을 떨어져가지고 뭐 탁 하는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갈비뼈가 나간다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소총은 그 총낭이라는 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배낭도 다리 있는 데다가 감아가지고
거의 착지하기 직전에 그 끈을 풀어가지고 배낭을 떨어뜨리고 몸만 떨어져서 수습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굴르면서 총으로 탁 하고 막 뛰어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런 좀 참사가 벌어진 거죠. 아니 영상이나 저 사진만 봐도요 현대전에서의 어떤 공수훈련이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때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너무 잔인해서 다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수송기 앞쪽에 보면요 앞바퀴 쪽에 앞에 비행기에서 뛴 사람이 걸려 있어요. 네. 걸린 채로 그 사람은 매달린 채로 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진짜 최악은 저거를 김정은의 딸인 주애가 같이 봤다는 거잖아요. 11살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저런 망원경으로 아이돌 뭐 그룹 보고 뭐 그냥 정말 그렇죠. 어디 공연 가가지고 뮤지컬 보고 이래야 될 건데 이걸로 맞아요. 아빠 저거 뭐야? 다 죽었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의 망원경 사진을 보시면요 충격적인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진짜? 김정은하고 주애가 입은 옷이 커플룩 같아요. 가족이 뭔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바로 주의 옷인데요. 옷이요? 바로 이 김정은과 제 측근들만 입는다는 그 가죽 자켓입니다. 맞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김주애가 그만한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좀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력 승계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입히는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그 3월 23일 이제 화성 17형 시험 발사장 때 요때 입혔던 또 옷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 옷이 뭐냐면 11살짜리가 입고 있는 저 옷이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이게 우리 돈으로 한화 약 240만 원짜리예요. 뭐 4개 240만 원짜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저 후계자란 딸이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 그게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 그 김주애뿐 아니라 김혜정도 이제 그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명품백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아가지고 누군가가 또 크리스찬 디올 사이다 전화를 해서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아예 사진으로 볼 때는 우리 제품이 맞는데 육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북한에서 권력자가 있는 건데 저걸 누가 가짜 짭을 갖다 줬을 리는 없죠. 사실 그 김정은의 딸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주애가 작년 12월에 화성 18형 로켓 발사할 때 입었던 옷 한번 보시죠. 이거 좀 비싸 보인다. 사실 이게 그 핑크색 모피 재킷을 입고, 모피 재킷을 입고 등장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S 그룹의 그 패션 그룹인데 거기에 이제 높으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이게 어딘지를 거의 97%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상당히 고가고 비싼 브랜드래요. 구하기 힘드네. 네, 구하기 힘들대요, 사실. 한국에. 일단 여러 마리 희생을. 아니 이런 우리 식구들은 저렇게 소위 뭐 인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듯이 입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저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11살이라는 점이에요. 아니 성인이 된 자녀에게 뭐 이것도 선물하고 저것도 선물하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뭐 5학년? 이제 중학생도 아닌 친구에게 뭘 도대체 보여주고 싶고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지 전 너무 화가 나네요. 옷이 240만 원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쌀 1kg 값이 0.5불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쌀을 4톤을 살 수 있는 쌀 아니야. 인민이 지도자라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4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나갔다 온 노동자들도 무슨 황생물을 빼야 된다는 동안에서 몇 달 동안을 재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 자본주의적 어떤 향락을 즐기고 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때는 별로 못 봤던 장면인데 맞아요. 김정은이 좀 그런 데 대한 그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자본주의풍이고 퇴폐풍이고 부주하고 뭐 이랬을 텐데 그것 없이 애가 뭐 스스럼 없이 즐기는 거고 그다음에
김주애를 갖다 좀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연출하는 거. 맞아. 아니 그럼 교육을 시키면 되지 그러는 교육을. 가운데서 아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애들 용품이라기보다 사실 여성의 용품과 같은 것들만 있는 거죠. 우리 뭉치 애긴데 보험료는 어른이네. 아, 제대로 된 보험 없나?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 아, 이게 김정은이가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운전하고 하는 진짜 뭔지 알아요? 저 저런데 저렇게 방향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꼭 해보고 싶지 않아? 와 선물 벤츠로. 야 저거 통이 너무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게. 짬창호 씨 저도 한 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종민동문 거도 준비해놨습니다. 평양 3가 27번 길에 닿았으니 올라가서 가져가라. 못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총리 김덕훈이 김정은이가 타던 마이바흐 S600 그 아마 퇴역한 거를 받은 거 같고요. 나머지 이제 조용원 비서라든가 최용해가 S클래스를 하는데 보면 이게 연출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 때 운전하지 않던 그렇지. 사람들인데 그날 특별히 저 장면을 연출하느라고 직접 몰고 온 것 같고 특히 최용해 같은 경우에 저게 익숙한 사람이면 저렇게 하질 않거든요. 차 몰고 와서 뭐 경비병도 서 있고 이런데 그걸 굳이 잠그려고 막 이 잡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 네,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김정은이가 내가 얘들한테 선물 한 대씩 줬어. 그리고 회의장에 직접 좀 몰고 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운전사가 있었으면 이게 관용차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자기가 딱 운전하고 나면 이건 내 차야. 그런 느낌. 내가 하나씩 줬어. 최룡의 영상을 보면 이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스마트 키로 하면은 또 소리가 나. 삐삐삐 네. 하면은 궁금한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최룡에도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자, 왜 김정은은 저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로 줄까? 예전에도 김정은이 고가의 선물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S클래스는 그 급이 남다르죠. 최룡해, 김덕훈, 조용원 보세요. 내각총리, 조직비서, 그다음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북한 정권의 최고 3인방에게 자기를 줬다는 건데 이들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이렇게 명품백 사고 하는 거를 해킹해서 돈 털어보죠. 그다음에 범죄해서 외화벌이 한 거를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이런 불법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선 이들의 묵인과 이들의 동조와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김정은도 알기 때문에 혼자 먹으면 뭐 난다? 탈난다. 혼자 먹으면 탈나지만 같이 뿌리면 탈이 안 나는 거죠. 나눠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일말의 책임감도 공범이 되는 거죠. 이거 보고. 그런 흥미로운 건 여태까지 김정은이 최측근에게 줬던 게 뭐 고급 시계, 맞아요. 아니면 고급 가전이었는데 이렇게 S클래스니까 최룡해가 정말 좋아하더라.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물을 준 거잖아요. 저게 이제 이른바 북한 3대째 이어오는 선물의 정치예요, 저게. 선물 정치. 근데 이제 선물 정치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성심성의껏 다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줄 테니까 너는 기브 앤 테이크 충성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의 정치는 꽤 오래됐습니다. 뭐 여러분 그 마키아벨리라고 이탈리아 철학자 있죠? 그 사람이 쓴 그 군주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선물의 정치학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예전에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부터 선물의 정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는 무엇인가? 덕과 인으로 통치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선물 잘 주는 정치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이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승리 파티라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안 나눠주면은 폭동이 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조 반정 때 인조가 반정 일으켰어요. 성공했어. 이괄이라고 1등 공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괄을 2등 공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안 나눠줬어요. 바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의 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선물의 정치학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서고금 다 통해요, 이게. 아, 이거 진짜 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